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릴까 하는데요. 스타리아에는 상당히 다양한 트림들이 있습니다. 캠퍼도 있고 지금 보시는 라운지 리무진도 있고 그냥 라운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리아는 하나지만 상당히 다양한 가지치기를 통해서 모델들을 만들어내었는데 현재 스타리아 PBV 모델도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타리아라는 모델 하나로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높이가 높은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일반 스타리아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게 일단 높이에서부터 느껴지는 부분이죠.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하이루프, 그러니까 스타리아 하이 리무진처럼 이렇게 높은 루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고가 무려 2.2m의 전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높이가 높기 때문에 사실 주차라든지 주행할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실내 공간에서 얻는 이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어떤 차보다도 높이가 높기 때문에 실내가 정말로 광활하다, 넓다라는 데는 이 차만한 차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간을 제공해주는 게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입니다. 이런 부분이 또 카니발 하이 리무진과는 큰 차별화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승합차긴 하지만 저도 이 흰색을 이렇게 자세히 본 건 처음이거든요. 흰색 컬러가 꽤나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A 필러가 상당히 눕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라운지 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다 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이렇게 라인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하이루프를 달았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게끔 이 라인을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역학적으로도 크게 손해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높이가 높아졌지만 전면부는 스타리아랑 똑같습니다. 전면부 스타리아랑 똑같고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일자형 헤드라이트의 가장 원조죠. 그랜저와 코나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은 따로 브론즈 컬러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냥 좀 다크한 그레이, 다크한 블랙 느낌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저는 되려 그 약간 브론즈 느낌 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이런 블랙 컬러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멋진 것 같습니다. 전면부는 아주 확실한 스타리아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에요. 약간 타다 느낌이 나긴 하지만 전면부에서는 측면부를 보면 타다랑은 또 완전 다르죠. 타다는 라운지 리무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휠 같은 경우에도 라운지 리무진 전용 휠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달라요. 라운지 휠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휠은 18인치 세팅으로 돼 있어서 승차감 부분이 그렇게 부족하거나 나쁘지 않았습니다. 승차감 부분도 만족스러웠어요. 스타리아는 이 창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창문이 주는 개방감, 그런 부분도 가장 커다란 매력이죠. 그리고 테일라이트가 엄청나게 깁니다. 진짜 긴 테일라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후면부를 보면 일단 이 세로형 테일라이트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 세로형 테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픽셀형으로 이렇게 알알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장난감 같고 약간 레고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인상적인데, 스타리아 요 로고가 스타리아는 따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지 않고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되게 신기하게 돼 있어요. 엠블럼은 바깥에 있고 요 스타리아 모델 명만이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가 엄청 길잖아요. 엄청 길고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이루프이기 때문에 여기 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높이가 2.2m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졌습니다. 후면부는 정말 그냥 박스형 그 디자인 그 자체예요. 그냥 딱 박스형이고 H트랙 4륜 구동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는 이게 워낙 길어서 열고 뒤로 몇 발짝 물러나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트렁크도 천천히 열려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은 사실 3열을 이렇게 세웠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조카 주려고 선물을 넣어놓는데 요 정도? 이게 딱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큰데 요게 지금 딱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3열을 접을 때는 요 레버가 있어요. 요 레버 당겨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렁크가 생각보다 엄청 넓진 않다. 물론 여기 접고 위에 쌓으면 되겠지만 이 완전한 공간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 시트 자체를 아예 탈거하시면 훨씬 좋겠죠. 그런 개조를 통해서 탈거하시면 훨씬 더 쾌적하게 트렁크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의 운전석 한번 볼게요. 운전석도 스타리아와 다른 점이 있는지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타리아 라운지와도 거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고, 시트는 엄청 고급스러워요. 만졌을 때 촉감이라든지 가죽 소재나 지금 보시다시피 컬러감도 굉장히 화사해서 승합차의 느낌은 안 납니다. 소재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창문이 엄청 크죠.
창문이 엄청 큰데, 근데 이 차는 지금 4기통 디젤 파워트레인이에요. 그래서 좀 밖에서 들었을 때 덜덜덜덜 거리는 소리가 좀 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는 아쉬울 수 있겠다. 잠깐 한번 운전석에 타볼게요. 이 차는 사실 운전석보다는 뒷좌석이 메인이긴 한데, 운전석에 딱 타보면 제가 일부러 이 스티어링 휠을 좀 밑으로 내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요게 딱 제 눈 위치거든요. 스티어링 휠을 높이면 요 밑에 정보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가려져요. 그래서 이 차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지만 요렇게 잘 사용하면은 굳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요게 위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요 스티어링 휠을 좀 내려서 운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장점이 있고, 컵홀더가 되게 많아요. 컵홀더 요 앞에도 있고, 여기도 누르면 컵홀더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상당히 많고, 이런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 넣을 수 있는 이 수납 공간이 아주 깨알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스타리아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진짜 커요. 사이드미러 진짜 크고, 이 천장도 약간 이렇게 스웨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베이지 스웨이드, 이거 진짜 한 S500, S580 이상 정도 돼야 넣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인데,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이 이런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참 고급스럽게 잘 썼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근데 운전석에서 보는 이쪽, 이런 부분들은 좀 소재가 고급스럽진 않은데, 뒷좌석에서 느껴지는 소재는 확실히 좀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 직접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 차량이 승합차의 느낌인지 아니면 그냥 좀 고급 SUV의 느낌인지, 이름처럼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이잖아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느낌일지 아니면 그냥 예전 스타렉스 혹은 스타리아 벤의 느낌일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의 파워트레인은 2.2 디젤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출력은 177마력의 토크 43.0인데요. 토크가 꽤나 높습니다. 2.0 디젤이 아니라 2.2 디젤이라서 그런지 4기통 디젤 치고는 토크가 조금 높은 편에 속하고, 실제로 운전했을 때 굉장히 묵직하고 커다란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을 주행하기에 이 토크가 부족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언덕을 올라갈 때는 확실히 4기통이어서 RPM만 쭉 올라가면서 우웅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언덕을 잘 못 오르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토크가 조금 높은 4기통 디젤 느낌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 순수 4기통, 따로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든지 하이브리드 계통에 도움을 받지 않는 순수 4기통 디젤을 타보고 있는데, 일단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4기통 디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소음이라든지 진동, 그리고 아이들링 시에 덜덜덜 느껴지는 핸들에서의 진동이라든지 잔진동들이 역시나 4기통 디젤이기 때문에 좀 운전자에게는 많이 느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 자체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파워트레인입니다. 주행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지만 아무래도 태생적으로 4기통 디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아쉬움이 남는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일단 이 포지션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제 디펜더랑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야가 굉장히 탁 트여 있고 앞 창문 전면 유리가 제 디펜더보다도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이 전방 시야가 정말로 좋아요. 스타리아 한번 타보신 분들은 와, 이게 정말 자동차인가 싶을 정도로 앞유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인상적인 부분이고, 옆유리 또한 상당히 큽니다. 옆유리가 거의 제 허리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개방감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창문이 커지면 외부 소음이 그만큼 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도 인지를 했는지 이 윈드실드 부분과 이 1열 유리는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유리가 크긴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도 비가 오는 환경에서 제가 주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외부 소음보다는 이 디젤 엔진의 소음이 좀 더 크게 들어올 정도로. 그런데 사실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즐겁고 운전자가 행복하자고 이 차를 사진 않잖아요. 뒷좌석 승객들의 편안한 장거리 주행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혹은 VIP 응대를 위해서 이 차를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1열에서 갖는 메리트는 탁 트인 시야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는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와 탑승객이 적당한 합의점을 찾는다면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만족스러울 것이고요. 만약 뒷좌석 승객에게 조금 더 큰 비중, 많은 비중을 둔다라고 한다면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선택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의 뒷좌석은 얼마나 넓은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그러면 스타리아 라운지 뒷좌석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 눌러서 열 수 있어요. 자동문이고 전동 사이드 스텝이 있습니다. 아주 고급지죠.
이 전동 사이드 스텝은 이 조수석 뒤쪽에만 있고 운전석 뒤쪽에는 없어요. 이쪽에만 사이드 스텝이 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이쪽으로만 타고 내리기 때문에 이쪽에만 사이드 스텝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화사한 화이트 톤의 시트로 되어 있고 윙 타입 헤드레스트, 팔걸이, 그리고 전동으로 조절되는 시트, 그리고 이 앞뒤 슬라이딩은 수동입니다. 앞뒤 슬라이딩 범위가 상당히 넓죠. 공간은 진짜 넓습니다. 휠베이스가 3.2m나 되고 이 차량은 7인승입니다.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은 7인승과 9인승으로 나뉘는데 9인승은 이제 여기 시트 2개가 추가돼요. 그래서 이 정도 공간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7인승이 리무진 느낌이 제대로 나죠. 창문 큰 거 보세요. 정말 KTX를 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천장도 하이루프이기 때문에 높이가 엄청 높습니다. 무드등도 지금 3가지가 있어요. 중앙등이 있고 이 롤스로이스의 천장처럼 이렇게 스타, 별이 빛나는 것처럼 되어 있는 라이트가 있고 간접등이 있어요. 이건 타서 한번 보여드리고 25인치 TV도 있습니다. 한번 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옆을 누르면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작동이 됩니다. 공기청정기는 이쪽에만 있고 이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쪽 하나로 다 공기청정이 가능한 그런 공기청정기 들어가 있고 이 버튼 눌러서 이렇게 전동으로 닫고 열 수 있고, 물론 이 앞좌석 헤드라이너 부분에도 버튼이 있어서 앞좌석에서도 좌우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창문은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는 방식이에요. 따로 이렇게 버튼으로 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는 게 약간 고급성이 떨어지긴 하는데 스타리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카니발이랑 다르죠. 카니발은 이렇게 찡해서 올라오고 내려가는 그런 구조인데 스타리아는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습니다. 좀 독특하긴 해요. 그리고 이렇게 선블라인드를 위에서 아래로 내립니다. 보통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찡 올라오는데 이건 수동으로 위에서 아래로. 토요타 알파드, 얼마 전에 국내 출시된 토요타 알파드도 이렇게 내려오죠. 근데 알파드는 전동이고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 수동입니다. 여기 손잡이 있고요. 손잡이가 있으니까 확실히 타고 내릴 때 잡고 타고 내리기 편했습니다. 25인치 TV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버튼이 4개가 있어요. 제일 위에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 버튼은 이제 리무진 시트, 리무진 각도로 조절되고 이건 원상복귀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왼쪽도 똑같아요. 그리고 왼쪽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레그 서포트, 종아리 지지대 올라오고, 이 버튼은 이제 시트 이렇게 각도 눕힐 때 이렇게 각도 조절되고 세우고, 따로 앞뒤 조절은 전동으로 안 됩니다. 앞뒤 조절은 수동으로 해야 되고, 등받이 각도, 팔걸이는 따로 각도 조절은 안 됩니다. 앞좌석은 이렇게 드득 해가지고 아우디처럼 각도 조절해야 되는데 뒷좌석은 각도 조절은 안 됩니다. 그냥 세우고 이렇게 눕히고만 할 수 있고, 만약에 시트 앞뒤로 조절을 원하시면 여기 요 레버가 있어요. 요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뒤는 수동이에요. 앞뒤는 수동으로 조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또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하고, 이 하단에는 220V 꽂을 수 있는 코드 마련되어 있고, 여기 무버블 콘솔이 있어요. 무버블 콘솔이 뭐냐면 여기를 누르면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여기에 걸려요. 여기에 걸려서 딱 여기까지만 온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더 뒤로 오고 싶으면 시트를 또 더 뒤로 밀어야 돼요. 그래서 요 사이에 딱 들어오면 좋은데, 그래서 시트 요쪽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밖에 안 온다. 조금 더 뒤로 왔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요 무버블 콘솔의 특징은 여기 푸시가 있죠. 이걸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찡 변신하는 것처럼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 테이블도 나와요. 테이블을 한 번 더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확장해서 더 넓게 빠지고 여기서 뭐 샌드위치라든지 뭐 간단한 간식을 먹고, 아니면 뭐 아이패드라든지 뭐 노트북을 통해서 잠깐 업무를 본다든지. 근데 뭐 아이패드 정도는 괜찮겠지만 노트북은 사실 이 정도 크기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게 수평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타자 치면은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노트북이 쏠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서 다시 넣고 여기 누르면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더 뒤로 안 오잖아요. 더 뒤로 안 와요. 한번 제일 뒤로 지금 민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 확장하면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숙여서
뭘 먹거나 작업할 때도 이 약간 몸을 앞으로 숙여야 돼요. 약간 편하게 하면 팔이 좀 멉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까웠었으면, 이게 조금 더 가까이 왔었으면 편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들어요. 여기 보면은 C타입 포트 있죠. 여기 충전해가지고 뭐 아이패드 꽂고 이러면 진짜 딱 좋긴 할 것 같은데, 좀 여기 평평하지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좀 멀다라는 부분이 살짝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리모컨이 있어요. 리모컨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25인치 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TV 한번 켜볼게요. TV는 이제 DMB, 미러링, 후석 조명, 설정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메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USB 꽂아서 뭐 비디오라든지 HDMI 연결해서 뭐 화면 본다든지. DMB 한번 볼까요? 이게 순정입니다. 순정 TV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화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질은 그렇게 선명한 편은 아닙니다. MBC를 한번 볼까요? 어떤 채널들이 있는지. 근데 사실 요즘에는 TV 잘 안 보잖아요. 근데 화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 전체 화면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질이 좀 아쉬워요. 화질이 좀 아쉽고, 이게 DMB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미러링, 이게 미러링 이런 거 하면 사실 귀찮잖아요. 사실 기본적으로 여기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그냥 딱 눌러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웨이브라든지 티빙 이런 게 있었으면 훨씬 더 편하고 좋았겠죠. 뭐 유튜브 뮤직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후석 조명은 여기 전체 등이 있어요. 전체 등을 켜면 이렇게 모든 등이 켜집니다. 전체 등이라 하면 등이 크게 3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게 중앙등이에요. 가운데 길게 되어 있는 게 중앙등이고, 무드등은 좌우 이 사이드 부분, 그리고 스테리 스카이라고 해서 이것도 옵션인데 이게 롤스로이스 천장에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밤에 보면 그래도 꽤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도 한 번에 한번 켜볼게요. 한 번에 켜고 한 번에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드등만 색깔 선택이 가능해요. 다른 것들은 색깔 선택이 안 되는데 무드등에서만 여러 가지 색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저도 여러 가지 해봤는데 하얀색이 제일 낫더라고요. 하얀색이 이 중앙등이랑 색깔이 맞으니까 하얀색으로 하는 게 가장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을 때는 그냥 푸시 눌러가지고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앞쪽으로 밀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명이 앉을 수 있고요. 헤드레스트도 3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통로가 넓다 보니까 성인 남자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쓱쓱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넓고, 확실히 7인승이라서 실내 공간은 3열도 굉장히 넓습니다. 3열도 굉장히 넓고, 헤드룸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루프여서 진짜 높아요. 이런 게 또 카니발 하이리무진과의 차이점이고, 여기 보면은 독서등이 각 이 자리별로 있습니다. 총 4개가 있어요. 이렇게 4개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야간에 뭔가 하기에도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이 3열에도 이렇게 선블라인드가 있어요. 벌써 약간 밖을 보니까 가을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쁘네요. 창이 크니까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액자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개방감도 진짜 좋고, 3열은 창문 열려면 이렇게 열어야 돼요. 옛날 학원차 창문 열 때 그런 생각이 나는데 3열은 이렇게 개방해야 되고, 이 컵홀더가 좀 작아요. 그래서 요즘 뭐 벤티 사이즈라든지 이런 건 안 들어갈 것 같은 사이즈입니다. USB는 A 타입, 수납 공간 있고 휴대폰이라든지 지갑 정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결 무늬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3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열 헤드룸을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헤드룸은 거의 제 팔이 간신히 난 그 정도예요. 헤드룸이라든지 3열의 쾌적함, 그러니까 7명, 6명이 진짜 편하게 넓게 갈 수 있는 차는 사실 뭐 산타페도 있고 뭐 소렌토도 있고 그런 모델들이 있잖아요. 근데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을 타보니까 그 차들은 완전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차가 진짜 너무 쾌적합니다. 3열이 너무 편하네. 그래서 9인승도 물론 좋지만 이 7인승이 주는 정말 이 공간에서의 쾌적함, 공간에서의 여유로움이 진짜 큰 것 같아요.